결국에는 결혼 자체도 좋은 짝꿍이 생기는 건 맞지만 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고 독립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자, 그럼 결혼을 위해서 네. 남녀가 꼭 준비해야 하는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요, 네.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네. 있겠죠. 마인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인드적인 부분은 여자분들 먼저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을 찾으면 안 돼요. 가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과 아빠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한 7, 8년 정도 20대 때, 20대, 30대 초반에 걸쳐서 7, 8년 정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어. 돈 벌 만큼 벌었어.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어느 정도 교제 기간을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나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조금 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있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쵸? 그 결혼과 자기의 일을 쉬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왜 그걸 연관지어서 생각해요? 그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결혼을 대가로 해서 나는 좀 편하게 상대방의 소득에 의존해서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사실은 무인승차의 마인드잖아요, 솔직히. 남편은요, 아빠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빠는 딸 자식을 먹여 살릴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남편은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서로를 부양하는 거니까. 남자분들이 나 이제 열심히 10년 동안 일했으니까 결혼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건 제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예. 네. 그래서 일과 뭔가 결혼을 인과관계로 해서 네. 뭔가 영향을 서로 미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되게 불행하게 있어요. 남자분들 마인드는 한번 볼까요? 남자 마인드 아까 잠깐 된장찌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서 아내에게서 엄마를 찾으면 안 돼요. 예, 된장찌개. 알겠습니다. 시켜 그쵸? 먹겠습니다.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해 먹어야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뭔가 가사와 양육은 아내의 분담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 사실은. 그럼 전업주부도 마찬가지. 아니, 저녁은 제가 차릴 생각이었어요. 사족 떨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아침 차리기 얼마나 힘든데. 맞습니다. 예,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너무 너무 지금 네, 괜찮습니다. 뭐 이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아내에게서 엄마의 역할을 찾지 말고 아내분들도 남편에게서 아빠의 역할을 찾지 말고 네, 현실은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현실은 일상이고 사실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의식주. 예,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도 작은 소득이라도 작은 급여라도 그거를 꾸준히 잘 저축을 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적인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시대였죠. 됐죠. 그런 시대였죠. 예, 지금은 아니죠. 힘들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배우자와 경제 공동체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의식주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예. 어떤 식으로 가정 경제를 관리를 하고 가정 살림을 어떻게 꾸리고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말로 서로 나중에 잘 되겠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돈 잘 버니까 뭐 나 먹여 살래.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까놓고 대놓고 정말 명백하게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작가 TV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다루는 콘텐츠니까 부부 결혼 생활에 돈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거 대비해서는 당연히 더 높아졌겠죠? 돈의 부분은 그래도 저는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낮게 잡으시네요. 성적 관계가 30%. 30, 40% 정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돈적인 부분이 그래도 20%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어떻게 더 높아요? 저는 돈도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돈만이로는 그게 안 되지만 돈이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함께 뭐 즐기는 스포츠, 취미생활, 뭐 그다음에 옷 입는 거, 먹는 거, 집 사실 여기 의식주를 다 건드리는 게 돈이니까. 맞아요. 예. 30%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돈에서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 30대 남녀분들이 좀 결혼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이게요, 사실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꾸 맞아요. 얘기하지만 결혼은 이제 선택인데,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마인드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마인드적인 거는 아예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일생의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혼이에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우리 일생에서 가장 최대 목표죠. 맞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고 돈을 그렇죠. 많이 벌려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결혼은 결혼 이꼬르 행복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예 아니죠. 결혼은 선택이고 이걸 누구도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사실은 의미 없는 질문이 된 시기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행복에 결혼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된 것 때문에 이제 결혼 자체를 조금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정말 결혼과 가정과 부부와 이런 부부가 된다는 건 사실은 종국적으로는 자녀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동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딩크족도 많지만 네네네. 그렇죠. 결혼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을 하면은 두 남녀는 가난해지거든요. 그렇죠. 의식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데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그렇죠.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결혼 그래 어떻게 하겠는데 자식 그렇죠. 까지 생각을 하면 물음표가 되고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생명체를 낳아서 보살피고 키워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 뭐 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도 네. 또 내 자식한테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그러니까 참 현실적인 부분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많이 요즘에는 결혼 잘 안 하시나? 근데 요즘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가 없다는. 맞아.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이 많이 폐업을 해서 망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망해서 망해서 이제 결혼식장, 살아남은 결혼식장만 이제 예약을 해서 정말 막 결혼 비용 정말 비싸다고 하잖아요. 막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 자, 그럼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힘든 점은 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무래도 맨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 뭐 화장실에 볼일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은 뭐 소변, 그다음에 뭐 여자분들도 이제 볼일 보고 있을 때 거기서도 이제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빨래를 맞아요. 네. 바로 지금 널어 넣느냐 안 널어 넣느냐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에서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너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의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30년 이상 남남으로 살던 남녀가 갑자기 한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명은 항상 그 생활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한 명을 평가하고 지적하기 시작해요. 너는 왜 이런 거 안 치워? 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지적을 받죠. 네. 항상 지적을 받고 쭈구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쭈구리가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하게 돼요. 상대방도 나도 방어 기제를 작용을 해서 그러면 너는 그러면은 이것저것 어쩌고 나는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아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건데요.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생활 방식의 차이는 사실은 결혼 이후에 몇 번 시도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서로 우리 조율할 수 있으니까. 조율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어지는 경우보다는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면은, 그쵸.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나 터치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학생 때는 엄마가 다 치워줬고 나와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벗어놓은 옷을 다시 다음날 입고 가도 됐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다가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상대방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생활 방식 차이에서 갈등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답답한 사람이 치워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런 생각할 거잖아. 내가 평생 치워야 되나? 예를 들면 한 명은 되게 깔끔한 사람이야. 이제 결벽증까지는 아니고. 근데 한 명은 계속 어질러 놓고 나중에 치우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질러 놓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별로 불편한 게 네, 없는데 맞아요. 네. 깔끔한 사람은 그게 눈에 힘드니까 네. 결국 치우게 되고 맨날 본인이 청소하게 되고. 깔끔한 사람이 치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지저분한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없는데 끊임없이 20년, 30년 동안 잔소리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관계는 악화되고 갈등이 생길 뿐이지 그게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유효한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의 성향이 그렇구나. 근데 내가 답답하면 그냥 내가 치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양말을 벗어놨는데 너무너무 막
죽이고 싶어. 막 화가 나.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뭐 2, 3년째 있는 일이야. 변하지 않죠. 예.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혼할 사정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치워야 돼요. 다른 것들은 괜찮으니까. 예. 그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저 사람을 계도시켜서 나의 생활 방식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건 서로가 너무 괴로운 거죠. 맞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저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거 양발 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치울까? 몇 번 말했는데도. 네.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 사람들이 왜 그 안 치우는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 아내가 깨끗하고 양발을 그렇게 널어치우면 누가 봐도 좋은 건 아니잖아. 네. 그럼 이제 말했을 때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은요, 이런 게 인식이 있는데, 이게 지저분하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냥 양말은 여기다 놓는 거, 그냥 벗어서 놓는 거. 왜냐면 항상 나중에 보면은 치워져 있거든요. 저거 언제 치우나 보자라고 초반엔 버팁니다만,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럼 결국엔 자기가 답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가정생활을 조금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 말씀 들을수록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은 자기 수양입니다. 고행. 그리고 받아들이려면 그 전에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볼 줄 아는 안목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항상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동화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습니다라는 동화의 해피엔딩이라는 신화가 있고 드라마나 영화나 뭐 어디서 글에서나 아니면은 노래 가사에서 봐도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꿈 같은 얘기들을 써놓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것 좀 깨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메리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죠? 이석훈 씨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이상한 가사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요, 이 노래가 굉장히 좋고 감미롭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프로포즈 노래잖아요. 우리가 프로포즈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죠. 프로포즈 자체를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프로포즈 노래거든요.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잠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갑작스러운 마음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함께 떠나줄게. 거짓말이죠, 다. 다 거짓말입니다. 프로포즈는 다 거짓말이에요. 별도 달도 따줄게. 그 다음에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다 거짓말. 프로포즈가 다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근데 이 프로포즈가요, 되게 사실은 짐승의 역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맞죠? 구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암컷한테 이게 이제 온 건데 우리가 두 사람이 우리 결혼하자 그러고서 한 이벤트조로 프로포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자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고 남자는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혼 자체의 결정을 남자가 주도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marry me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줄게 이런 거잖아요. 여자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남자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벌써 남녀 사이의 가불관계가 형성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여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제안을 받았지? 나는 이 결혼에서 굉장히 어떤 대가적인 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안을 해서 내가 받아줬는데 내가 이 결혼에서 행복해야 돼. 상대방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별도 달도 따준다고 했으니까. 잠들 때까지 800일 해준다고 했으니까. 예, 이런 거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참 되게 우리가 너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가서 이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이 없으셔. 계속 가사를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 박은주 변호사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 아니 맞지 않아? 진짜? 맞지 않아?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 후에 행복해진 사람과 이제 불행해진 사람은 어떻게 나뉜 걸까요?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도피성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죠.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결혼이라는 어떤 수단을 선택해서 내가 이 결혼을 하면은 여기서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기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똑같이 그 전에 감정과 비슷한 오히려 더 배우자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버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 굉장히 좀 불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하시자면 기대성 결혼.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왜 나한테 별도 달도 따준다 했는데 왜 다
거짓말이야. 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자꾸 여성 기준으로 하는데 주말에는 나랑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개인 활동을 하는 거야. 남편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본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 근데 너는 왜 그걸 싫어하니? 내가 좋다는데. 이런 기대 심리들 있잖아요. 이런 기대 심리들로 결혼했다간 굉장히 좀 불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관계성 문제인데 내가 행복한 건 너에 달렸어. 결혼을 했으니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라는 이런 관계성의 문제에서 그런 것들에 조금 의존하시는 분들은 불행하죠. 결국에는 결혼 자체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좋은 짝꿍이 생기는 건 맞지만 나 스스로가 자존감이 있고 독립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뭔가 그냥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변호사님 앞에서 야, 그냥 결혼 안 해! 씨. 아까는 작가님이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네. 왜 초대했지?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했는데 결혼마저 없애버리는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장밋빛 낭만에 있는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세대 분들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결혼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관심도 되게 많고 댓글도 되게 많은데 그런 댓글들에서 주로 이제 많이 보이는 씁쓸한 것들은 이런 결혼과 부부 사이에서 있는 갈등을 남녀 갈등으로 많이 치부를 해서 남자 편, 여자 편으로 갈라서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그래서 서로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그 남녀 갈등으로 날선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을 때 그냥 예를 들었는데 댓글에서 저거 항상 가해자만 남자지 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워요. 부부 사이에서 있는 갈등은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이거든요. 내가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갈등,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지인 간에,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간에 있는 갈등들의 하나의 일종인 거지 남자 대 여자로 편을 나누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속상해요. 사실은 저는 종교는 없지만 조물주가 생명체를 만드시고 대부분의 생명체들에게 남녀의 성별을 주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을 남녀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검색하셔서 아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딱 한 가지 있다면. 제가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이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이혼을 조장하고 남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돌려보내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이혼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아직 미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식으로 많이 해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러는 경우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드신 점이 있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하나 제일 큰 거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선택에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관여할 권리도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이 관여해. 예. 이상입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기대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장밋빛, 뭐 낭만, 뭐 사랑 이런 걸 프로포즈 하지 마세요.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내려놔야지 그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포장을 잘 하시죠. 네, 이렇게라도 장밋빛 포장을 하고 이제 변호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은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